안녕하세요. 오늘은 8단원입니다. 자, 사람이 만든 삼터, 도시의 그 첫 번째 단원인데요. 세계의 매력적인 도시들. 자, 아마 오늘 수업 내용은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나 매력적인 도시 위치 지도에서 찾아보고 다양한 도시의 특징을 비교해 볼 거예요. 좀 여행한다는 생각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도시 들어가기 전에 취락부터 볼까요? 취락이라는 건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을 취락이라고 해요. 그것을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촌락과 도시로. 촌락은 인구가 적고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해요. 1차 산업은 자연물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했죠. 농업, 임업, 수산업. 그러다 보니 경지 면적이 넓습니다. 이게 이제 촌락이고요. 자, 그러나 우리 오늘 배울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럼 인구가 빽빽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높아요? 인구 밀도가 높겠죠. 또 하나 도시 특징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2차, 3차 산업에 종사한다. 2차가 뭐라고 했어요? 제조업. 3차는 서비스업. 물건 많이 만들어내고 서비스 많이 만들어내요. 편리하겠죠. 이것을 만들어내서 주변에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 사람이 만들어내는 환경에 따라서 도시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144쪽에 나와 있어요. 자, 각 도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땡땡 안에 도시에 알맞는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는 에펠탑이죠. 어느 도시 생각이 납니까? 프랑스의 파리죠.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우뚝 솟은 에펠탑이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는 도시이고요. 자, 두 번째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자, 일단 위치 찾아볼게요. 이스탄불. 자, 여기에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스탄불은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시아예요.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 하면 유럽과 아시아가 맞닿은 곳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중심 도시, 예로부터 그걸로 많이 발전했던 나라가 터키 이스탄불이고요. 과거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기도 합니다. 자, 동로마는 종교가 뭐였냐면 가톨릭이었고 오스만 제국은 종교가 이슬람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는 되게 이색적이에요. 이슬람 문화도 있고 가톨릭 문화도 있는 이러한 성당도 있고 모스크도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바로 터키의 이색적인 경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남아프리카 어딜까?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기 있네요. 끝에. 자, 여기 도시가 이름 뭐예요? 케이프타운. 3번입니다. 케이프타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케이프타운은요. 여기 바다가 대서양, 여기 인도양, 여기 길목에 위치해요. 예전부터 과거에 유럽이 식민지에 진출을 할 때 되게 이런 거점 도시로 중요했던 곳이 바로 이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입니다. 희망봉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에 진출했던 나라가 뭐 네덜란드, 그 이후에 영국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아프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프타운은 백인 인구가 35%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풍경도 아프리카 분위기보다는 유럽 분위기가 더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케이프타운이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자, 일본 도쿄. 여기 있죠. 여기 일본 도쿄. 여기. 자, 일본은 무슨 활동이 활발한? 예, 화산 활동이 활발한 도시예요. 그 화산 활동의 주된 봉우리였던 곳이 바로 일본에서 제일 높은 후지산입니다. 자, 화산 활동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에 화산재가 쌓이고 그러면서 넓은 평야가 일본에서 평야 별로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넓은 평야가 후지산 주변에 쌓여서 그곳에 발달한 일본의 수도 도시가 바로 도쿄입니다. 자, 세계적인 금융 도시이기도 하죠. 자, 그럼 뭐라고 쓸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운 도시. 스카이라인은 빌딩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 밑에 있는 고층 빌딩 라인. 그만큼 경제가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다음에 5번 볼까요? 자, 케냐의 나이로비. 자, 케냐 수도예요. 나이로비가. 어디 있어? 어디. 자,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딱 걸쳐 있어요.
적도에 딱 걸쳐 있어요. 기후가 어떨 것 같아요? 적도 걸쳐 있네. 비 엄청 많이 오고 엄청 습할 것 같죠? 되게 더울 것 같죠? 땡, 아닙니다. 자, 이 적도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냐 나이로비는 고도가 높아요. 1500m 막 이렇게 고도가 높기 때문에 선선해요. 우리나라 봄 날씨 같아요. 오히려 춥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의 기후가 열대 기후 같은 이런 덥고 습하지 않고 연중 온화해요. 사람 살기, 동물 살기 좋다는 얘기죠. 케냐의 나이로비였고요. 우리 동부 아프리카의 관문 도시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싱가포르 볼게요. 싱가포르 하면 완전 열대 우림입니다. 열대 우림 도시예요. 자, 여기가 바로 열대 우림 도시입니다. 덥고 습하다는 얘기예요.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끝에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서울보다 작지만 나라입니다. 자, 이 싱가포르는 경제 대국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양과 태평양의 요 사이에 또 길목에 있습니다. 자, 길목이라는 거죠. 바닷길목.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물류를 이동시킬 때 그 중심이 되는, 또 금융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싱가포르입니다. 다음 7번 볼까요? 자, 호주 하면 자, 오페라 하우스 보이시죠? 자, 어느 도시 생각이 납니까? 시드니. 자,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빼어난 도시다. 자,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유럽인들이 진출하여서 만들어진 곳이 또 이 호주가 되겠습니다. 남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중심지다. 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까? 자, 8번이 어디 있어요? 8번. 여기 있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죠. 자, 왜 그런 걸까요? 예수의 품 안에서 숨쉬는 도시. 자, 왜냐하면 원래 이 남아메리카는 많은 나라들, 유럽 나라들이 처음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주로 진출했던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토착 신앙이 원래 있었지만 유럽 국가들이 진출을 하면서 유럽의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상이, 거대한 예수상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 도시들을 쭉 여행하는 기분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46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위대한 건축가의 도시 바르셀로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페인이죠. 에스파냐의 바르셀로나. 자, 세계적인 건축가로 칭송받는 가우디가 만들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이 건축물로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는 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구엘공원입니다. 자, 요거는 1800년부터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멈춰가지고 다시 지금 건축하고 있고요. 독특하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벽돌을 쌓아가지고 만들고 곡선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구엘공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쪽 에스파냐로도 많이 가고 있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도시들을 봤는데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 한번 볼게요. 보통 도시는 사람들이 살기 편한 곳에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평야, 그곳이 바로 평야죠. 또는 분지는 뭐예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곳을 분지라고 하잖아요. 평야나 분지에 당연히 도시가 많겠죠. 편리하니까, 평평하니까, 살기 좋죠. 자, 또 하나는 교통이 편리하거나 또 강가나 교통이 편리한 강가나 해안에 위치하겠죠. 자, 그런데 이거 아니어도 뭔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 같은데도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자, 여기에 있습니다. 좀 보시면 여기 뭐냐면 다 바다예요. 자, 바다에 밀려와가지고 모래가 이렇게 계속 쌓인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모래가 없었어요. 이 모래가 없었다가 바다 때문에, 바다의 힘 때문에 이 모래가 계속 쌓이면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막아버리면서 이 안이 마치 바다였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호수가 돼버렸죠. 이걸 우리가 석호라고 합니다. 석호. 그 위에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라는 도시예요. 뭐 역사적으로 이 이탈리아의 많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서 이쪽에 가서 숨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많은 섬들이 보이고요. 많은 섬들을
다리로 쭉 연결해가지고 만든 곳이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이렇게 수많은 다리로 많은 섬들이 연결되어 있죠. 자, 어때요? 호수 안에 또 습지 위에 사람 살기가 불리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건설되었고 역사적인 이유로 건설이 되었고 지금은 세계적인 또 도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가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교과서의 사례 베이징이 나와 있네요. 자, 베이징 하면 거대한 성, 자금성이 또 나와 있죠. 자, 베이징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북쪽은 주로 산악지대, 요 아래쪽은 평야거든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수도를 이 가운데,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곳에 수도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계획적인 도시이고, 그 가운데 이 성을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망도 만들고, 궁궐도 배치하고, 그 주변에 백성이 살 수 있는 곳, 관리들이 살 수 있는 곳을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가 바로 이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계 경제 활동의 중심 도시, 국제 금융기관이라든가 거대한 기업의 본사, 국제기구 등이 집중되는 곳, 바로 이게 세계 도시인 거죠. 요즘 교류가 활발해졌잖아. 다른 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거대 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세계 도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도쿄 이런 도시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이죠.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자,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때 그 관문이 되었던 또 그 도시가 바로 뉴욕이고요. 처음에 이랬던 곳이 지금은 거대 도시로, 세계 도시로 또 경제, 금융의 제1의 도시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선생님이 여기 영화를 다 본 것 같은데 여러분도 혹시 여기 영화 다 보셨나요? 교과서 148쪽에서 149쪽에 보시면 여러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실제로 여러 도시들을 배경으로 한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마이펫의 이중생활은 미국의 뉴욕이 그 배경 도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니모를 찾아서 보면 바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아주 아름다웠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호주거든요. 산호초 해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사이드 아웃 보셨나요? 여기도 이 아이가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그 하는 곳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인데 이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양한 도시의 특성들 또 경관들을 우리가 쭉 봤는데 못 본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한번 찾아봤고요.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는 도시가 어떤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면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도시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다. 주로 아까 몇 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자, 2차와 3차. 자, 그리고 도시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디에 주로 발달한다고 했어요? 뭐예요? 평야, 분지, 넓은 평지에 주로 발달한다라고 했고요. 자, OX. 유럽과 아시아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도시가 많다. 맞죠? 세계 도시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경제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다? 맞아요. 그래서 뉴욕이라든가 런던, 도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학습지 통해서 정리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